원래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땐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무엇을 사도 가격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돈이 많으면 사람이 모인다고 남편 주변에도 쓸데없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싶더니 어느 날 현금을 한 가방 들고 나오더라고요. 대체 어디서 돈이 났냐고 하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벌어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어디서 무슨 거래를 해서 받은 돈인가 보다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 점점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피곤해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회사 일이 많아져 그런 거라면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몸이라도 상할까봐 보약도 다려서 먹이고 보양식이라고 장어나 인삼 같은 것도 많이 먹였는데 도저히 차도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유치원 하원을 시키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집에 있어서 깜짝 놀라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잠깐 어딘가에 홀렸던 것 같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박장을 다녔더라고요. 제가 회사에 나가는 것도 아닌지라 뒤늦게 알기도 했지만 도박에 빠져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고 결국 회사 자금까지 빼다가 도박을 했더군요. 이 말을 들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눈앞이 깜깜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전 그때 둘째가 만삭으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만 망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있는 사람들 월급도 지불해줘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회사를 팔고 집을 팔아 직원들에게 밀렸던 월급에 도박비까지 갚고 겨우겨우 틀어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쯤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 사람도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첫째는 딸인데 아들이 생겼다는 것을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렇다고 딸을 차별하진 않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도 자기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제 손을 꼭 붙잡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바로 갈라서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아범이랑 같이 버텨보겠다고 빚은 다 갚았으니 이제 벌면 되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이제 둘째도 낳았으니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겠다고 직장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장을 하던 사람이 어디 누군가 밑에 자리 잡고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뻑하면 싸우고 회사를 그만두고 또 겨우 구한 회사에서 싸우고 그만두고 하기에 조금만 더 참으라고 몇 번을 말렸는지 몰라요. 남편은 그때마다 내가 이 쥐꼬리만한 돈 때문에 그렇게 굽신굽신해야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냐며 고래고래 이야기하는데 정말 한숨이 푹 하고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는 일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술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답답한지 결국엔 남편에게 육아와 집안일을 시키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제가 일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더라고요. 경력 단절이 된 지 오래됐다 보니까 어디서 절 써주지도 않고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육아로 인해 회사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겠냐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여기저기 찾아다녀 보니 어떤 회사에 있는 급식 준비와 배식할 사람을 찾는 것을 보고 겨우겨우 들어가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스케줄이었지만 일거리에 감사했죠. 그렇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 보조하고 저녁 배식까지 하고 오면 9시가 다 돼서야 집에 도착했는데 애 아빠는 집안일을 전혀 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해본 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첫째 유치원에는 가서 하원할 때 같이 온다는 점, 그거 하나 있었던 것 같네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와서 집안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제가 계속 눈치 준다고 아들이 와서 집안일 좀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시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연세 지긋하신 노인네가 와서 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마음이 불편해서 오시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역시나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더군요. 그래서 또 집안일까지 하고 나면 겨우겨우 12시쯤 잠이 들고 다시 일어나서 일을 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건 남편 씀씀이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이제 집에 돈도 없는 데다가 저 혼자 배식일해서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겨우 가족들이 먹고 살 만큼만 벌어오고 있는데 어느 날 쇼핑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명품이라고 불리는 옷에 티셔츠를 사서 어디 누구라도 만나고 왔는지 깃을 잔뜩 세운 옷을 입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못 보던 옷이라 제가 이 옷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 이제 곧 계절도 바뀌는데 옷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주변 친구들이 다 이런 거 입는데 자기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후줄근한 것을 입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좀 나아지겠지 생각했지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1년이 지나도 이 사람의 사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 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남편까지 셋 키우는 것 같다고 더 이상은 나 혼자서 3명이나 돌볼 수 없다고 선언했죠.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키울 테니 너는 네 몸뚱이 하나 잘 건사하라면서 이혼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길길이 날뛰더군요.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면서 난리를 치는데 저는 치를 떨었죠. 그러면서 이 전세집은 너 줄 테니까 그냥 잘 살아라 하니까 그제야 조금 얌전해졌죠. 제가 집에서 내쫓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서 바로 제 몸만 아이들만 데리고 나와서 지하에 방을 얻어서 아이들과 셋이서 살기 시작했어요. 양육비를 보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저희는 남남이 되었죠. 친정엄마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걱정이 되셨는지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 모습을 보고는 펑펑 우시더라고요. 엄마도 이혼을 하신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제 심정이 어떤지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힘들 거라고 아이들은 대신 봐주겠다면서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엄마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게 셋이서 살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고 이제 둘째를 초등학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다급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제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는 아들은 자기가 키우겠다면서 데려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바로 달려가기 위해 사정을 말하니까 다행히 사장님이 좋게 봐주신 게 있어서 어서 집에 가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오셔서는 저희 엄마에게 왜 내 손주 안 내놓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저희 엄마는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니 이제 자기도 돈을 좀 버니 아들은 데려가야겠다고 합니다. 자기 대를 이어야 하는 앤데 데리고 가야 한다며 시어머니도 손주놈은 꼭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아비 노릇을 하려고 하냐고 제 새끼는 못 보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완강하게 말을 하니 결국엔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얼마 후 애가 학교에 안 왔다는 전화를 받게 됐죠. 깜짝 놀라서 집으로 돌아가니 첫째가 집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아빠가 동생을 끌고 가버렸다면서 자기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집으로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며 자기가 제대로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우는데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전 그 뒤로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제 전화를 피해버리더라고요.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려고 했지만 그동안 보내지 않았던 양육비를 언제 입금했는지 남편이 다 공증까지 하고 자기가 돈을 번다는 것을 증명까지 다 해서 억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바로 그 전 집에도 찾아갔지만 급하게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이는 먹여야 했기에 일을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야말로 끙끙거리면서 보냈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엄마가 저랑 딸을 억지로 데리고 당신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혼자서 앓고 있는 절 보더니 어느 날은 엄마가 절 때리면서 우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심정인지는 자식 가진 입장에서 너무 잘 알겠지만 그래도 남은 자식도 생각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금 딸이 제 눈치를 엄청 보고 있다고 하면서요. 동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기 잘못이라면서 제가 끙끙대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돌아선 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셨죠. 들어가라고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너무 일찍 철이 들었다면서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하는 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바로 벌떡 일어나서 딸아이에게 가니 딸이 깜짝 놀라서 절 보더군요. 제가 딸을 끌어안으며 엄마가 미안하다고 계속하니까 딸도 그제서야 소리를 내며 우는데 함께 있는 자식도 신경 쓰지 못하다니 정말 엄마 실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딸아이에게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많이 놀러가기도 하면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딸아이는 크게 말썽도 피우지 않고 아주 높은 대학은 아니지만 서울권의 대학에 가서 연봉도 나쁘지 않은 직장까지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덧 딸아이가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딸아이가 데리고 온 사위는 정말 싹싹해서 아들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 잘 대해주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사위를 절대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을 하고 있다는데 제법 괜찮게 벌린다고 했어요. 이혼하셨던 제 아버지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전체 남편도 사업했던 사람이다 보니 돈 씀씀이도 그렇고 보았던 것이 있어 딸에게 절대 사업한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아니라고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하는데 전 엄마가 그렇게 고생한 걸 보고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말하며 오히려 더 반대했죠. 그런데 사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인사하고 매일 안부 문자도 보내고 하면서 하니 저도 미운정 고운정이 쌓여 조금씩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특히나 양 부모님을 사고로 다 잃어버렸다면서 절 엄마라고 생각하고 모시고 살겠다는 말에 저도 사위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자 했죠. 사위에게 정말 고맙게도 그리고 아들에게 미안하게도 조금씩 아들에 대한 빈 공간이 채워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생기니 정말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딸을 처음 낳았을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딸이랑 둘이 살다가 사위까지 셋으로 그리고 손녀까지 넷이 되니 정말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위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생처럼 생각하는 직원이 있는데 혼자 산 지 오래돼서 집밥을 먹은 지 오래됐다고. 그런데 장모님의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히지 않냐면서 꼭 집밥을 먹이고 싶은데 한번 차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아들같이 생각하는 사위 부탁이라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딸과 함께 사위가 좋아하는 동태찌개에 담근 김치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더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사위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그대로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모습에 제 딸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의 뒤에 오는 사람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바라보더라고요. 역시 저만 느낀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 아닐지도 모르지만 만약 아니라면 그때 가서 사과하자고 하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못 알아보는 건지 깜짝 놀라 하더라고요. 사위도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는데 전 그저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김땡땡이라 하는데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땡땡 초등학교 가려고 했던 거 기억나냐고 그때 아빠한테 데려가진 게 기억나냐 물어보니까 멍하니 저희를 바라보던 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전 사위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아들을 보게 됐다고 말했죠. 사위도 딸에게 들었던 것이 있는지 깜짝 놀라서 저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밥을 먹는데 아들이 반찬을 먹으며 또 울더랍니다. 어렸을 때 먹었던 맛이 난다며 저도 또 눈물이 나는데 사위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는데 다 이런 인연이 있었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람 인연이라는 게 다 있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혼자 산 지 오래됐다는 말이 떠올라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들이 20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나와서 그 뒤로 집에 제대로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물어보니 그 왼수 같은 전 남편이 새 부인을 들였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제 아들이 찬밥 신세가 되었고 그렇게 손주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던 전 시어머니도 둘째 손주를 보면서 해벌쭉 웃다가도 제 아들을 보면 고얀 제가 생각난다고 화를 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니 아들은 이제 엄마 집이 어딘지 알았으면 됐다고 하면서 가끔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맙게도 사위가 먼저 함께 살지 않겠냐고 먼저 물어봐 주었어요. 제 아들이 이미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어서 함께 살면 불편할 게 있을 것 같다며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이렇게 밥 먹고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제가 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가끔 와서 아들이 밥도 얻어먹고 하는데 사위에게 또 고마웠던 것이 자기네 식당이 잘 된다고 하며 가족이고 일도 잘하니 맡겨도 되겠다면서 직영으로 가게를 내준 것입니다. 아들은 정말 고맙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집에 와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바쁘게 일한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밥을 먹으며 일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즐겁다면서 가족도 만나고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좋던지. 그런데 제 악연은 아직 남아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표정이 그게 아니라서 사위에게 몰래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가게를 갖게 된 것을 알자 그때부터 매일같이 전 남편이 친구들이랑 와서 진탕으로 술을 마시고 공짜로 먹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것만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데 크게 떠들고 술주정도 부리니 오는 손님의 수도 줄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저는 이제는 완전 이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에 가니 이미 거하게 취한 전 남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가게에 있는 손님들 식사가 다 끝나길 기다렸다가 죄송하다고 돈은 받지 않겠다고 소란 피워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부르고 가게 문을 닫아버리자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그리곤 절 보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 아들 가게에 내가 왜 못 오냐고 받아쳤죠. 남편이 뭐라고 하려던 찰나 경찰이 마침 왔고 전 남편을 내보내달라는 말에 내가 누군지 아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직까지도 사장병 못 고쳤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네 만회하니 경찰이 사실 여부를 물었고 전 남편일 뿐이라고 남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아는 사이라는 사실에 좀 망설이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경찰들의 표정을 봤는지 전 남편은 아주 의기양양해서 저한테 소리치는데 저도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에 같은 60대 노인네인 남편에게 무서울 것 하나 없어 저도 받아쳤죠. 그랬더니 그 성격 어디 안 가더라고요. 경찰이 있는 것도 있고 절 때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이 말리는 거 일부러 슬쩍 가서 한 대 맞고 우당탕 넘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이 말리면서 집에 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웃긴 게 다음날도 오더라고요. 또 경찰을 대동해서 쫓아냈는데 이러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위가 가게 바로 닫고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가게를 닫았는데 그 뒤로 또 친구들이랑 가게로 왔다가 된통 화를 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체 어디까지 철면 피인 건지 몇 번을 더 왔다가 사위 가게에 와서 어디 있냐고 화를 내면서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사위가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고소한다고 했더니 완전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집도 모르고 완전히 알 수 없는 지역에 새로 가게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는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젠 정말 악연을 끊어냈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힘들어도 악연이 있었다 하더라도 좋은 인연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60년 동안 살아보며 알게 됐네요. 제 글을 볼 여러분도 좋은 인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